기순 의도가 없었던 게 처음에는 사람 16명을 죽이고 북한으로 가서 잡았던 물고기를 팔아서 더 깊숙한 곳으로 도망을 가겠다라고 작당을 했던 사람들. 같은 배에 다른 선원들 16명을 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하여튼 살해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북한 내에서 도망다니려고 했는데 그 중에 공범 한 명이 북한 김책시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정에서. 물고기를 팔려 갔다가 네. 그래서 나머지 2명이 배를 다시 몰고 공해상으로 나왔죠. 그러다가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순 의사를 보이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기수는 일단 넘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해군이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서 공포탄까지 쏘고 체포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조사 과정에서 기순 의사를 밝혔다고는 합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기순 의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잡히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남한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에 세우더라도 그 자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배에 페인트 칠까지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자기들이 모든 증거를 인멸했죠. 이걸 이미 인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우리는 국민 세금으로 그저 엽기적 살인마들을 보호해야 되고 정책 지원금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는 송환을 결정을 한 건데 이런 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흠집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말 싶습니다. 그건 이제 그 흉악범죄였던 거네요. 그 16명을 살해한, 그러니까 이 범죄를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와의 법정에서 제대로 단죄하는 것도 어렵고, 도망은 뭐예요? 맞습니다. 순수한 게 아니라 정말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놓은 사람들. 범죄자를 도망하는 건데, 근데 범죄인 인도 조약도 남북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냥 북송한 것이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기순한 북한 주민을 북한 눈치 보느라고 돌려보냈다. 이게 지금 북한 눈치 볼 일이 없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불명차에 있는데 북한 눈치를 왜 보겠습니까? 그리고 기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북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자들이고 우리 군의 기순 의사를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망을 갔던 자들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문제 삼으려나 봅니다.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보신 대로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셨으니까 국정상황실장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규모는 보안사항입니다. 그것도 보안인데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보면 정말 인식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북한 통전부의 부사장이 몇 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밝히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것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 북한 눈치 보기 하느라 망가진 국정원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취지에 보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줄 세우기, 군기 잡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조직을 장악하는 건 실력으로 해야지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이번 사건 이전에 심각한 사건이 벌써 2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장이 한 달 정도간 공백 상태였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찾기 힘든 거였습니다. 아무리 보수 진보가 서로 대립을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수장을 한 달간 비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 기간 내에 국정원장 특보는 임명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특보가 차관급 고위직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제가 원장 후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 추천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권력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정말 망합니다. 나는 외교관 출신이죠. 맞습니다. 또 사상 최초입니다. 저 외교관 출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의 주요한 임무가 대북 임무 그리고 대테러 임무인데요. 이렇게 1급들 베테랑 전문가들을 보직해 일종의 대기 발령 말이 안 되고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경찰 치안감 인사범복 그리고 주 25시간 개편 관련해서 있은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TBS 6시 저녁 시사 라디오에 그리고 9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 TV의 시사 두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청취율이 잘 안 나오길 기대하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예, 7월 5일부터 또 조사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도 같이 조사하잖아요. 뭐 그래요. 시간 났어가지고. 자, 지난주에 두 가지 그 번복이죠, 둘 다. 하나는 인사를 냈다가 인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번복을 했고, 또 하나는 25시간 개편 발표를 했다가 이것은 52시간. 52시간 개편 발표를 했다가 이것은 공식이 아니다. 둘 다 이제 대통령 워딩에 따르면 국기문란이고 공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는 국기문란이고 본질이 좀 똑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경찰한테 엄청난 책임을 씌우고, 하나는 공식이 아니다라고 해서 노동부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본질이 같다는 의미는 아마도 대통령이 내가 몰랐던 일이다 라는 취지를 둘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대통령이 제가 더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발표했다 해서 국기문란이었고, 두 번째 건도 대통령이 몰랐던 것 같아요. 몰라서 내가 말한 것이 공식이지 장관이 말한 것이 공식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행안부. 자, 행안부를 거쳐왔다고 경찰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마련해서 경찰청에서 행안부에 보냈고, 행안부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과 조율을 했겠거니 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1차안을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2시간 있다 뒤집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보통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경찰청에서 인사를 만들어서 명단을 그냥 올리는 거죠. 행정안전부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추정을 해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고 나면 경찰에서는 내부 전산망에 공지하고 먼저. 왜냐하면 행정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행안부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조율이 됐겠거니 당연히 그렇게 보고 공지를 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결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발표가 경찰 내부에 먼저 되는 게 관행이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 조율이 되고 예. 발표는 경찰청이 근데 됐지만 그 단계를 두 개로 나눠봐야 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게, 하나는 재가 단계가 있고 대통령의 예. 재가 단계가 있고 결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부 치안 정책관이 행정안전부에 가 있는데, 치안 정책관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올라가면 대통령실과 협의가 돼서 대통령의 구두 재가를 득한 후에 예. 재가 단계를 거친 후에 내부망에다가 인사를 공지하는 단계를 거쳐왔다는 거죠. 이 단계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이전에 이 정부에서, 예전 정부에서만 그랬냐면, 이 정부에서 치안정감 6명인가 7명 인사를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이미 해봤어요. 그 단계대로 한 거예요, 한 그냥. 20일 전에 치안 정감 발표가 있었고 예. 지난주에는 치안 감 발표가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는 경찰청에서 청장이 생각하는 추천 인사안을 명단을 올리고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네. 보내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인사 담당 라인에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구두로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경찰 내부망에 공지를 해서 공식화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다시 도장을 찍는 예, 그렇죠. 물리적인 결재를 그러니까 하는 재가 단계와 결재 단계가 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 해명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행안부를 올렸고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 제가가 났구나 하고 공지했는데, 이번에는 공지하고 나서 2시간 있다가 그건 아니야 하고 다시 수정된 버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수정된 버전이 나오고 나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행안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결재가 나기 전인데 왜 내가 발표를 했느냐라고 그렇죠. 한 그래서 거예요. 국기문란이다. 그래서 국기문란이라는 건데, 대통령이 제가 하지 않았는데 나왔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동안에는
그게 지금 대통령이 부두로 그렇게 하라라고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다음에 명단이 내려온 발표하는 게 관례였고, 심지어 그래서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 전에 경찰청에 먼저 나왔다는 게 기사로까지 속보로까지 뜨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도 과거가 뭔 과거가 아니라 좀 전에 심의원에서 얘기하고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 정권 치안정감 인사 때도 똑같은 절차를 했다는 그 거죠. 이전에도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서 사고가 났느냐, 한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올라갔다가 대통령실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경찰청에서 내부망에 올리는데, 그 경찰청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인지 똑같이 했는데, 그 2시간 사이에 대통령실하고 행안부 사이에 누군가가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한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민정수석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그 인사 절차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인사기획비서관이 추천을 하고 네.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최종 대통령과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했어요. 인사는 예, 인사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이시원 비서관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이시원 비서관?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짐작으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2시간 만에 고치는데. 근데 대통령은 뭐라고 이제 출근길에 소위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를 했냐면, 제가를 받지 않았다. 본인은 모른다는 뜻이죠. 밤 10시에 딱 한 번 됐죠. 결제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제했다. 이런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 그게 안 너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좀 얘기한 것처럼 인사 담당이 그렇게 한